안녕하십니까. 장성 아리백 산업단지 후보지 입지 여건 분석 최종 발표를 맡은 텐스페이스의 정원훈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자리해 주신 부구스님을 비롯해 군청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2025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장성군 일원을 대상으로 아리백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본 발표는 그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발표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됩니다. 약 3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발표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과업교육에서는 본 사업이 왜 지금 장성군에 필요한지 그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후보지 분석에서는 저희가 검토한 3개 후보지의 입지와 여건을 비교 분석합니다. 셋째, 평가 및 선정에서는 6개 항목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한 결과와 우선순위 선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넷째, 개발 기본 구상에서는 우선 개발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면적당 전력 수요와 용수 수요를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한 내용을 다룹니다. 마지막 5째, 실행 전략에서는 추진 로드맵과 행정 절차, 그리고 결론 및 정책 재원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장, 과업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갑의 출발점은 단순합니다. 지금 장성군의 아리백 산업단지를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시대적 흐름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리백이 단순한 환경 캠페인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즉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재생에너지 사용은 기업 생존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AI와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1개소만으로 일반 산업단지 1개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성군은 광주광역시의 첨단 산업군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신장성 변전소라는 핵심 전력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동시에 갖춘 입지는 전남권에서도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 100만 제곱미터, 단계적으로 약 최대 3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한 규모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발주처는 장성군청, 수행사는 텐스페이스입니다. 또한 조사 지필 감수에는 저희 텐스페이스의 정원은 고진석, 강봉준, 최혁준, 손영희를 비롯하여 고려대 원욱 교수님, 연세대 김승철 교수님, 한양대 김지영 교수님, 국립순천대 백승주 교수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리백이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백을 둘러싼 환경을 4가지 숫자로 요약했습니다. 먼저 11%. 우리나라의 초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입니다.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공급 인프라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100+. 현재 국내에서 아리백에 가입한 주요 기업의 수입니다. SK, 삼성, 현대, 네이버, 카카오 등 우리 경제의 핵심 기업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CBAM은 앞서 말씀드린 이후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어 협력사들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정부가 추진 중인 아리백 국가산단 특별법의 시행 목표 시점입니다. 즉,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해남군 솔라시도를 보시면 민간 투자 2조 2,500억 원이 유치되었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아리백 산업단지가 실증된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장성군에 어떤 정책적 의미를 갖는지 다음 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성의 아리백 산업단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군정, 비정과의 부합입니다. 성장장성이라는 슬로건과 직결되며 민선 군정의 핵심 공약인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둘째, 광역 연계 시너지입니다. 광주 AI 클러스터와 첨단 3지구에 인접해 있고 지스트 등 교육, 연구, 인프라와도 가까워 전남도의 에너지 산업 전략과 자연스럽게 정합됩니다. 셋째, 정책 정합성 확보입니다. 2020년 아리백 국가산단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회발전 특구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성 아리백 산업단지는 군정, 비정, 광역 시너지, 정책 정합성이라는 세 박자가 모두 갖춰진 전략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사업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저희의 분석 방법론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분석 방법을 병행했습니다. 첫째, 정량평가입니다. 6대 항목에 100점 만점을 부여하여 후보지를 점수로 비교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 전력망 연계성에 25점, 인프라 여건에 20점을 부여했고 입지 여건, 환경 인허가, 경제성, 사업성에 각 15점, 마지막으로 정책 부합성에 10점을 배분했습니다. 이 배점은 아리백 산업단지의 성패가 결국 전력 확실성에 달려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입니다. 둘째, 정성평가입니다. 점수만으로 잡히지 않는 강점과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셋째, 현장 실사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신장선 변정소와 나노산단 1차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1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미팅을 통한 전력 공급 방침 확인, 3월 장성군청 미팅을 통한 이슈 대응 전략 수립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검토한 3개 후보지를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후보지는 모두 3곳입니다. 각각 약 100만 제곱미터 규모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분석했습니다. 후보지에는 신장성 변전소 인근, 동화면 월산리, 구룡리 일원입니다. 가장 큰 강점은 전력 접근성입니다. 변전소와의 거리가 100m에서 200m에 불과합니다. 다만 기반 시설을 신설해야 하고 정주 여건이 다소 미흡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후보지 B는 나노 이산단 첨단 3지구 연계지역, 진원면과 남면의 남림 일원입니다. 클러스터와 정주 여건이 가장 우수합니다. 광주 AI 클러스터와도 인접해 있고요. 그러나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11km로 멀어 전력 인입 부담이 크고 그린벨트 해제 등 인허가가 복잡합니다. 후보지 C는 건동광산 폐광지, 황룡면 와룡리 일원입니다. 지하항원 특성이 있어 데이터 센터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일부 민간 투자 동력도 존재합니다. 다만 변전소가 7에서 8km 떨어져 있고 초기 투자자가 과다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곳 모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뚜렷합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 각 후보지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1순위 후보지인 A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후보지 A는 정량평가 결과 81점을 획득하여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강점은 전력망 연결성입니다. 25점 만점에 24점을 획득했습니다. 345kV급 변전소가 100m에서 200m 거리에 있어 별도의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이 없이 직접 연계가 가능합니다. 이는 조성원가를 크게 낮추는 핵심 요인입니다. 경제성, 사업성 면에서도 15점 만점에 13점을 획득했습니다. 앵커 기업 유치 가시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책 부합성도 10점 만점에 9점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다만 인프라 여건은 20점 만점에서 12점입니다. 도로 용수, 통신 등을 신설해야 하므로 단계적인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추진 로드맵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종합하면 후보지에 있는 아리백 산업단지의 성공 요건인 전력 확실성을 가장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입지입니다. 다음은 2순위 후보지 B입니다. 후보지 B는 75점을 획득하여 2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점은 인프라와 입지 클러스터에서 두드러집니다. 인프라 여건에서 20점 만점에 17점, 입지 클러스터에서 15점 만점에 14점을 획득했습니다. 기존 산업단지의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고 광주 AI 클러스터와 거리가 매우 가까워 시너지가 큽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은 전력망 연계성에서 25점 만점에 14점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변전소까지 11km 멀리 떨어져 있고 이격이라고 하죠. 11km 이격되어 있고 전력 인입에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환경 인허가에서도 그린벨트 해제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후보지 B는 전력과 인허가 두 가지 핵심 이슈가 해결될 경우 광주권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마지막으로 3순위 후보지 C를 보겠습니다. 후보지 C는 58점으로 3순위입니다. 이곳은 일반 산업단지로 보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인프라 여건이 20점 만점에 10점, 입지 클러스터가 15점 만점에 9점, 환경 인허가는 15점 만점에 8점에 그쳤습니다. 광산의 특수성 때문에 인프라 전면 재구축이 필요하고 확장성이 제한적이며 집안 안정과 폐광 인허가 부담도 있습니다. 다만 이곳만의 고유한 가치도 있습니다. 폐광 갱도의 지하 항원 특성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부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후보지 C는 일반 아리백 산단의 트랙이 아닌 폐광 재생을 결합한 특화 프로젝트 트랙으로 별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러면 새 후보지의 정량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트는 6대 평가 항목에서 새 후보지의 점수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하실 부분은 가장 왼쪽 전력망 연계성입니다. 만점이 25점인데 후보지 A가 24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반면 B는 14점, C는 16점에 그쳤습니다. 이 한 항목이 최종 순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인프라 여건에서는 후보지 B가 17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기존 산단을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입지 클러스터에서도 B가 14점으로 1위입니다. 광주 AI 클러스터와의 인접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점은 A 81점, B 75점, C 58점입니다. A와 B의 점수 차이는 6점에 불과합니다. 즉, 전력 이슈만 해결되면 B 역시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점수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정성적인 강약점을 매트릭스로 정리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6대 평가 항목별로 새 후보지의 특징을 정성적으로 비교한 것입니다. 전력망 연계성을 보시면 A는 345kV 변전소 인접, B는 11km 이격, C는 7에서 8km 이격으로 격차가 분명합니다. 반면 인프라 여건에서는 B가
기존 산단 인프라 활용 가능으로 가장 우수하며 A는 신설 부담이 있지만 단계적으로 구축이 가능하고 C는 광산 특수성으로 전면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책 부합성을 보시면 A는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의 제적, B는 광주권 연계 정책을 활용 가능, C는 별도 특화 트랙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정량 정성 트랙 전성 분석을 통하여 종합하여 도출한 결론이 표 하단에 보이는 세 가지 트랙입니다. 1순위 우선 개발은 A, 2순위 병행 추진은 B, 3순위 특화 프로젝트는 C입니다. 이를 시상대 형태로 정리한 최우선 순위 결과를 보겠습니다. 최종 우선 순위 결과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후보자 A, 신장선 변전소 인근으로 81점입니다. 메인 트랙으로 즉시 우선 개발을 추진합니다. 2순위는 후보지 B, 나노산단 첨단 3지구로 75점입니다. 패러렐 트랙으로 전력과 용수 확약이 확보되는 시점에 병행 추진합니다. 3순위는 후보지 C, 건동광산 폐광지로 58점입니다. 스페셜 트랙으로 폐광 재생을 결합한 특화 프로젝트 형태로 별도 추진합니다. 정리하면 후보지 A를 우선 개발하면서 후보지 B는 조건부 병행, 후보지 C는 폐광 재생 특화 트랙으로 가는 세 갈래 전략입니다. 그러면 1순위인 후보지 A의 개발 비전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후보지 A의 개발 비전은 R200 첨단 산업단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그린 에너지 제조, 전기차 배터리, 첨단 소재가 어우러진 복합 클러스터를 목표로 합니다. 규모는 약 100만 제곱미터, R200 달성률은 100%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토지용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산업시설 용지입니다. 앵커가 될 데이터 센터 복합단지, 태양광, 풍력, ESS 등 그린 에너지 제조 시설, 그리고 협력사 지원 블록이 들어섭니다. 둘째, 지원시설 용지입니다. 연구실증시설과 창업지원센터, 그리고 근로자 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정주요건의 약점을 해소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셋째, 공공시설 용지입니다. 에너지관리센터, 환경모니터링센터, 스마트 그린 운영 시스템 등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를 운영하려면 얼마만큼의 전력이 필요할까요? 다음 두 장에 걸쳐서 전력과 용수 수요를 면적당으로 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이 슬라이드는 본 발표의 핵심 슬라이드 중 하나입니다. 면적당 전략 수요를 구체적인 수치로 산정한 결과이죠. 산업단지 규모 10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100메가와트급 1개소를 유치할 경우 총 필요 전력은 120에서 145메가와트로 추정됩니다. 이는 PUE, 즉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효율 지수를 1.2에서 1.45 범위로 보수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태양광 발전 잠재력도 함께 계산했습니다. 지붕, 옥상, 주차장을 모두 활용할 경우 약 125메가와트 피규모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며 이는 연간 173기가와트시의 기가와트 아우어의 발전량에 해당합니다. 100kW급 태양광 설비당 약 400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표준 산식을 적용한 수치입니다. 아래 좌측표를 보시면 2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의 한 개소의 전력 소비 구성입니다. IT 장비가 174메가와트로 87%를 차지하고 내각 시스템이 200메가와트로 10%, 나머지가 UPS와 조명 등입니다. 이 구성은 어떤 내각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용수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측은 전력 공급 밸런스입니다. 총 400메가와트를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개통에서 150메가와트,
지역 직접 PPA로 180MW, 전환권 PPA로 50MW, 단지 내 태양광으로 20MW를 조달합니다. 이 가운데 아리백으로 인정되는 전력은 250MW입니다. 정리하면 100만 제곱미터당 약 125MW 피의 태양광 잠재력, 연 173GWh의 발전량, 그리고 400MW 규모의 다층 공급 구조가 본 사업의 전력 산정의 핵심입니다. 전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용수입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의 냉각 방식에 따라 용수 수요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 역시 본 발표의 핵심인데요. 100MW의 데이터 센터 한 개소를 표준 수랭 냉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일일 용수 수요는 1000톤에서 2000톤에 이릅니다. 이는 나노산단 전체 일일 사용량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역 공급체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쇄형 순환 냉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경우 일일 용수 수요가 200톤에서 400톤으로 약 80%의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족한 보급수는 단지 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에서 포도 처리한 재이용수로 충당하여 광역 상수도 의존도를 최소화합니다. 즉 공급 구조를 세 층으로 설계했습니다. 1차는 광역 상수도 연계가 주 공급원이고 2차는 단지 내 재이용수, 3차는 지하수 보조입니다. 하단표를 보시면 100만 제곱미터 산업단지 전체의 일일 용수 수요를 정리했습니다. 200MW급 데이터 센터 보급수가 약 680톤, 제조와 입주 기업이 200톤, 공동 지원 시설이 120톤입니다. 여기서 재이용수 환원이 250톤이므로 실질적인 외부 신규 공급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폐쇄형 순환 80% 절감, 3층 공급 구조, 일일 약 750톤 수준의 실제 신규 수요가 본 사업 용수 산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250MW의 아리백 인정 전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다층 조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리백 인정 전력 200MW는 3단계 다층 조달 전략으로 확보합니다. 1차는 자체 생산입니다. 산업단지 내부에 지붕형과 주차장형 태양광 20MW를 설치하고 ESS 50MWC를 초기 도입한 뒤 단기적으로 200에서 300MWC까지 확장합니다. 잉여 전력은 저장하여 자가 소비합니다. 2차는 인접 지역 연계, 직접 PPA입니다. 지역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 10년에서 20년 기간의 고정요금 직접 PPA를 체결하여 180MW를 조달합니다. 또한 전남권 PPA로 50MW를 추가 확보합니다. 3차는 제도적 보완입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즉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와 녹색 프리미엄을 아리백 인정수단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 인증서 구매에 의존하는 모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3차 트랙은 인증서 구매가 아닌 직접 PPA의 추가 보강과 247 CFE 시간대별 매칭 그리고 자가발전 확대로 재구성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한 가지 중요한 방침을 확인했지요. 아리백 산단의 전력은 장성군에 생산된 전력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의 특화 지역 지정과 직접 거래 전력요금 특례를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비전과 전력용수 구상을 어떻게 실제로 추진할 것인지 단계별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추진 로드맵은 총 3단계, 약 10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로 산단 지정과 앵커 위치가 핵심입니다. 산단 지정과 인허가, 전력용수 TF 운영, 그리고 앵커 블록
1단계 준공이 목표입니다. 2단계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 되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태양광 220MW를 구축하고 ESS 50MWh를 운용합니다. 3단계는 2030년 이후로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RE100 100%로 운영, 전력 공급 거점화, 그리고 광주권 연계 확대가 목표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산업법으로 추진할 경우 인허가에만 3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RE100 국가산단특별법을 적용하면 6개월에서 10개월로 단축됩니다. 후보자에는 100만 제곱미터 규모로 특례법 적용 대상이며 전남도지사 승인 사안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민간협력 PPA에 단계 개발과 SPC 개발 설립을 결합합니다. 재원은 분양 40에서 50%, 국비 도비 20에서 30%, 민간 20에서 30%로 구성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하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과정에서 어떤 업종을 유치하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플랜 B는 바로 if not RE100입니다. RE100 산업단지는 분명히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단일 모델에만 의존하는 것은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네 가지 한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전력계통 수용성 제약입니다. 한전의 가용 용량이 확약되지 않거나 계통이 포화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확보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REC와 녹색 프리미엄을 RE100 인증수단으로 보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인증서 구매로 RE100을 채우는 모델은 사실상 어려워졌고 직접 PPA에 의존할 경우 가격 변동과 공급 시점의 불확실성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셋째, 용수 공급 계약입니다. 특히 100MW급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확보는 구조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넷째, 정책 제도의 불확실성입니다. 특별법 지연이나 정권 예산 우선순위 변화가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외부 환경에 영향받지 않은 다층 에너지 산업 전략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RE100을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대안이 있다는 선언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로 수익을 창출하고 예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으며 이미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합니다. 마침 우리에게는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산이 먼저 보여준 길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그 모델을 장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 B의 핵심 컨셉입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모델은 전력 수출형 산업 거점입니다. 부산 사례를 벤치마킹한 모델이죠. 구조는 단순합니다. 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1단계, 장성군의 발전 기반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합니다. 2단계, 생산된 전력을 200에서 500MW시급 대용량 ESS 팜에 저장합니다. 3단계, 저장된 전력을 광주 AI 또는 데이터 센터 산단으로 외부 공급 거래합니다. 즉, 장성이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산단이 아니라 전력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에너지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RE100 산단 모델과 ESS 기반 모델은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 정책 의존도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SS 기반 에너지 모델 컨셉만 들으셔도 가능성이 보이실 건데요. 하지만 이 모델을 실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장성군 차원의 전략적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 방식, 그리고 입주기업 유치 중심의 접근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플랜 B를 실행하기 위한 4가지 전략적 제안드리겠습니다. 플랜 B의 전략적 제안을 4가지 전환으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단일 모델에서 병행 모델로. RE100 산업단지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ESS 기반
에너지 허브 모델을 함께 가져가는 이중 트랙 전략입니다. 둘째 산업에서 에너지 산업으로, 산업단지 개발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력 생산, 저장 공급을 포함하는 에너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합니다. 셋째, 유치에서 융합 전략으로 입주기업 유치와 전력 공급 사업을 결합해 산업 유치와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넷째, 소비에서 거점 모델로 장성을 단순 소비형 산단이 아닌 광주권을 향한 전력 공급 거점으로 포지셔닝합니다. 이 네 가지 전환을 통해 장성은 아리백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지 분석, 평가, 실행 전략 그리고 플랜 B까지 장성 아리백 산업단지의 모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모든 분석과 제안을 하나의 실행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병행해야 하며 지금 이 순간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텐스페이스의 최종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 대한민국 분산 에너지의 새로운 거점이 됩니다. 저희 텐스페이스의 최종 재원을 세 개의 트랙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메인 트랙. 후보제의 우선 개발입니다. 신장성 변조소에 인접한 후보제의는 아리백 산단의 핵심 성공 요건인 전략 확실성을 안정적으로 충족합니다. 100만 제곱미터 규모, 특례법 적용 가능, 종합 81점으로 1순위입니다. 두 번째, 퍼레럴 트랙입니다. 두 번째 비병행 추진입니다. 전력과 용수 확약이 확보된다면 광주 AI 클러스터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절차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 스페셜 트랙입니다. 후보지 시 특화 트랙입니다. 폐광 재생 기반의 특화 프로젝트로 별도 트랙에서 추진합니다. 지하 항원 특성을 활용해 민간 투자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최우선 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정계통 확약 확보. 둘째, 용수 확충 실행 계획 수립. 셋째, ESS 팜 기반의 전력 허브 모델의 병행 검토. 장성군이 가진 입지적 강점과 정책적 기회, 그리고 텐스페이스의 전략적 설계가 결합된다면 장성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대한민국 분산에너지의 새로운 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